당신이 가장 믿었던 사람이 사실은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다면 그 순간 여러분은 어떤 감정을 느낄까요? 배신감, 분노, 허탈함. 아마도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몰려오겠죠.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그 사람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사람을 보는 눈이 없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잘못된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사람을 꿰뚫어 보는 능력이 있다면 좋은 인연을 쉽게 알아보고 위험한 사람은 미리 피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꿰뚫어 보는 법, 그것은 타고난 능력이 아닙니다. 관찰력, 경험, 그리고 아주 작은 단서들만으로도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핵심적인 7가지 심리 법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은 어떤가요? 그들이 하는 말과 행동이 여러분을 존중하고 신뢰하는 태도를 보이나요? 아니면 알게 모르게 무시하고 이용하는 듯한 느낌이 드나요? 그 차이를 구별하는 것이야말로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람의 본성을 꿰뚫어 볼 수 있는 7가지 심리 법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짧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젊은 직장인 민수는 항상 사람을 쉽게 믿는 성격이었습니다. 그는 누군가 도움을 요청하면 자신이 손해를 보더라도 돕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가 만나는 사람들은 항상 그를 이용하려 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부탁이었습니다. 민수야, 오늘은 내가 바빠서 그러는데 이거 네가 좀 대신 해주면 안 될까? 그렇게 작은 부탁들이 쌓이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그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민수는 사람을 쉽게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어느 날 그는 결정적인 순간을 맞이합니다.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는데 같이 일하던 동료가 갑자기 모든 책임을 민수에게 떠넘기고 사라진 겁니다. 그제야 민수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도와주겠다고 말했던 사람들은 결국 자신을 이용하려 했을 뿐이라는 것을요.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심리 법칙은 작은 행동이 진실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말로는 얼마든지 좋은 사람인 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면 그의 진짜 속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말은 친절하게 하지만 실제로는 여러분에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습니다. 반면 말은 적어도 행동으로 신뢰를 보여주는 사람이 있죠. 진짜 좋은 인연은 행동에서 드러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사람은 본심을 감출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처음엔 감출 수 있어도 반드시 사소한 행동에서 본색이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겉으로는 친절한데 막상 중요한 순간이 오면 뒤로 빠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이 힘든 순간에 결코 곁에 있어 주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단순합니다. 그 사람의 작은 행동을 유심히 살펴보세요.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여러분을 이용하려 하는 사람인지 곧바로 알 수 있을 겁니다. 이번에는 사람의 심리를 꿰뚫어보는 두 번째 법칙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람을 꿰뚫어보는 두 번째 법칙은 남을 깎아내리는 사람은 결국 나도 깎아내린다는 것입니다.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는 다른 사람의 험담을 즐기는 사람이 있나요? 그들은 마치 남의 흠을 찾아내는 것이 자신의 의무라도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처음엔 그들의 말이 일리가 있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며 듣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누구에 대해 이야기하든 결국 같은 방식으로 여러분을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볼까요? 지연은 새로운 회사에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회사의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죠. 점심시간마다 특정 사람이 도마 위에 올라갔습니다. 어느 날은 과장이, 어느 날은 대리가, 심지어는 막내 직원까지도 험담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험담을 주도하는 사람은 늘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팀의 핵심 인물처럼 보였던 상미였습니다. 그녀는 마치 회사의 모든 사람을 꿰뚫어보는 듯한 태도로 누군가의 실수, 태도, 업무 방식까지 모두 평가했습니다. 지연은 처음엔 상미가 정말 똑똑하고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지연은 우연히 복도를 지나가다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지연은 너무 순진한 것 같아. 사회생활 좀 더 배워야 할 텐데 저러다 금방 치일 거야. 그 순간 지연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듣던 모든 험담들이 언젠가는 자신을 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요. 여기서 중요한 심리적 원리가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자주 하는 행동을 가장 쉽게 반복합니다. 즉, 남을 험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대상은 바뀔 뿐 그들의 본성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험담을 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언젠가는 그 칼날이 자신에게도 향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의 부정적인 시선은 여러분의 사고방식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의심하게 되고 사람을 볼 때 단점부터 찾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사람을 꿰뚫어보는 눈을 기르고 싶다면 이런 사람과는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남의 험담을 하는 사람에게 절대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지 마세요. 그 사람은 언젠가 여러분의 이야기까지 다른 곳에서 꺼낼 겁니다. 반대로 정말 현명한 사람들은 남의 장점을 보려 합니다. 그들은 사람의 단점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진 강점과 가능성을 보려고 하죠. 이런 사람들과 가까이 할수록 여러분도 더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사람을 꿰뚫어보는 세 번째 법칙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람을 꿰뚫어보는 세 번째 법칙은 사소한 이익 앞에서 드러나는 본성이 진짜 모습이다입니다. 사람은 크고 중요한 순간보다 오히려 작은 이익 앞에서 자신의 진짜 성향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다면 큰일이 아니라 사소한 상황에서 그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세요. 예를 들어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친구들과 밥을 먹으러 갔을 때 계산이 애매하게 나왔는데 늘 남들보다 적게 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은 회사에서 작은 보너스를 나눌 때 본인이 더 많이 가지려고 애쓰는 사람도 있죠. 아주 사소한 일이지만 이런 순간에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보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해볼까요? 석진과 동수는 대학 시절부터 절친한 친구였습니다. 늘 함께 다니며 어려운 일도 도와주고 힘든 순간도 함께 버텨온 사이였죠. 그런데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나서 두 사람 사이에 미묘한 차이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함께 식사를 하러 갔을 때였습니다. 계산을 하려는데 동수가 말했습니다. 형이 오늘 한턱 쏴. 석진은 농담인 줄 알고 웃으며 계산을 했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점점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부턴가 동수는 자연스럽게 자기가 돈을 내야 할 때는 자리를 피하거나 카드 단말기가 고장났다는 핑계를 댔습니다. 또 다른 날 석진이 작은 사업을 시작하게 되어 동수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동수는 처음엔 흔쾌히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막상 중요한 순간이 되자 연락이 잘 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다른 친구에게서 들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동수가 자신과 함께 일하려던 회사에서 더 좋은 조건을 제시받고
아무 말 없이 그쪽으로 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제야 석진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진짜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사실은 작은 이익 앞에서 가장 먼저 달라지는 사람이었다는 것을요. 여러분도 주변을 돌아보세요. 크게 티가 나진 않지만 작은 이익을 챙기기 위해 조용히 자기만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반드시 본색을 드러냅니다. 반면 진짜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작은 이익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손해를 보더라도 사람과의 신뢰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런 사람들과 가까이 해야 여러분의 인생이 훨씬 평안해집니다. 이제 사람을 꿰뚫어보는 네 번째 법칙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람을 꿰뚫어보는 네 번째 법칙은 권력을 가졌을 때의 태도가 진짜 모습이다입니다. 사람은 평소에는 겸손하고 선해 보이지만 조금이라도 힘을 가지면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겉으로는 다정해 보이던 사람이 어느 순간 거만해지고 자신보다 약한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죠.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저 사람이 변했구나 라고 느끼시겠죠? 하지만 아닙니다. 그 사람이 변한 것이 아니라 진짜 모습이 드러난 것뿐입니다. 이와 관련된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래전 한 나라에서 두 명의 젊은 신하가 있었습니다. 한 명은 항상 겸손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했으며 다른 한 명은 가끔씩 오만한 태도를 보이곤 했습니다. 어느 날 왕은 이 두 사람에게 큰 권한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겸손했던 신하는 여전히 신중하고 정직한 태도로 일을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원래 조금이라도 오만했던 신하는 점점 거만해지더니 결국 부하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권력을 잡으니 저 사람의 본성이 드러나는군. 결국 왕은 그 신하를 처벌했고 겸손했던 신하는 나라를 위해 더 큰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이런 사람을 본 적 있지 않나요? 처음에는 착하고 순해 보였던 사람이 조금이라도 힘을 가지면 거만해지고 변해버리는 경우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사람은 변한 것이 아닙니다. 원래 그랬던 겁니다. 그저 힘이 없을 때는 자신을 숨기고 있었을 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볼 때 그가 약할 때가 아니라 강해졌을 때의 태도를 봐야 합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는 동료들과 잘 지내던 사람이 팀장이 되자 갑자기 독선적으로 변한다면 그 사람의 본성은 원래 그랬던 겁니다. 반면 진짜 좋은 사람은 힘이 있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낮은 자세로 주변을 배려하고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돕습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진짜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이죠. 우리는 이런 사람들과 가까워져야 합니다. 그래야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사람을 꿰뚫어보는 다섯 번째 법칙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람을 꿰뚫어보는 다섯 번째 법칙은 사소한 이익 앞에서 드러나는 진짜 인성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경험이 있나요? 평소에는 성격이 좋아 보이던 사람이 아주 작은 돈이나 이익 앞에서 갑자기 태도가 달라지는 모습을 본 적이요. 같이 밥을 먹을 때마다 계산할 때는 꼭 자리를 비우는 사람,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잔머리를 굴리는 사람, 공동으로 사용하는 물건인데 자기만 챙기고 남들은 신경 쓰지 않는 사람. 이런 모습은 그 사람의 작은 실수가 아니라 그 사람의 진짜 본성입니다. 사람은 큰돈 앞에서는 조심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이 지켜보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주 작은 돈, 남들이 신경 쓰지 않을 만한 작은 이익 앞에서는 그 사람의 진짜 성향이 드러납니다. 조선시대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어느 마을에 정직하기로 소문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믿고 마을의 중요한 일을 맡겼죠. 그런데 마을에서는 작은 장터를 운영하면서 매일 돈을 조금씩 모았고 그 돈을 관리하는 역할을 그 사람에게 맡겼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아주 정직하게 일했습니다. 하지만 하루는 이 정도는 괜찮겠지 라는 생각에 아주 작은 금액을 빼돌렸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그의 욕심은 커졌고 결국 몇 년 뒤 그는 마을 돈을 모두 사라지게 만들고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그런 짓을 했을까? 하지만 그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정직했던 것이 아니라 그럴 기회가 없었을 뿐이었죠. 작은 유혹을 견디지 못한 사람이었으니까요. 이처럼 사람의 진짜 모습은 큰 결정이 아니라 작은 행동에서 드러납니다. 돈뿐만 아니라 사소한 선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동료의 작은 실수를 본인이 한 것처럼 속이고 상사의 신뢰를 얻으려는 사람, 친구의 약속을 가볍게 어기면서도 자신은 전혀 미안해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결국 더 큰 문제를 일으키기 마련입니다. 반대로 진짜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아주 작은 부분에서도 양심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정직하게 행동하는 사람, 남을 속이기보다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자신의 도리를 지키는 사람이죠. 이제 여러분이 사람을 볼 때 무엇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지 조금은 감이 오셨을 겁니다. 이번에는 6번째 법칙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람을 꿰뚫어보는 6번째 법칙은 위기 상황에서 드러나는 본심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경험이 있나요? 평소에는 친절하고 좋은 사람처럼 보이던 사람이 조금만 불리한 상황이 되면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는 모습 말입니다. 예를 들어 같이 사업을 하던 친구가 돈을 잃을 위기에 처하자 갑자기 모든 책임을 여러분에게 떠넘기거나 힘들 때는 옆에 있겠다던 사람이 정작 여러분이 어려움에 빠지자 차갑게 돌아서는 모습. 이런 순간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보입니다. 사람은 평소에는 자신을 잘 포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기 상황이 닥치면 진짜 성향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공포와 불안, 손실 회피의 본능이 작용하면서 본능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먼저 챙기려 하기 때문이죠. 조선시대의 한 고사가 떠오릅니다. 어느 작은 마을에 평소에는 의리 있고 정직한 사람으로 유명한 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친구들에게 늘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너희를 배신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곤 했죠. 그런데 어느 날 그 마을에 큰 화재가 났습니다. 사람들은 급히 도망쳤고 그도 자신의 집을 버리고 도망쳐야 했죠. 그런데 그 순간 자기 재산을 지키기 위해 혼자 남아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불길에 갇혀 도움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를 구하러 가야 하는 상황. 하지만 그는 어떻게 했을까요? 머뭇거리다 결국 등을 돌렸습니다. 자신도 위험해질까봐 도망쳐버린 겁니다. 그 후로 마을 사람들은 그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았죠. 이처럼 평소에 하는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순간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비슷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친절하고 좋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막상 여러분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모르는 척하거나 책임을 회피하거나 심지어 불리한 상황을 이용하려는 사람. 반대로 진짜 좋은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이 한 말을 지킵니다. 위기 상황에서도 상대를 배려하고 자신이 불리해질 수도 있지만 도리를 지키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을 곁에 두면 평생 후회할 일이 없을 겁니다. 사람을 볼 때
그가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꼭 지켜보세요. 그것이 그 사람의 본심이니까요. 이제 마지막 법칙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람을 꿰뚫어 보는 마지막 7번째 법칙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곧 나를 대하는 태도다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경험이 있나요? 처음에는 다정하고 친절하게 대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 자신보다 약한 사람에게 무례하고 함부로 대하는 모습을 본 적 말입니다. 식당에서 직원에게 거칠게 말하거나 택배기사에게 예의 없이 행동하거나 자신보다 힘없는 사람을 쉽게 무시하는 사람들. 이런 행동을 보면서도 그래도 나한테는 잘해주니까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거울 효과라고 부릅니다. 사람은 자신이 진짜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와 내면의 본질을 감출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태도는 언젠가 반드시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진짜 중요한 관계가 아니라고 여겨지는 순간 여러분도 똑같이 함부로 대할 것이기 때문이죠. 조선시대 한 유명한 문인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의 됨됨이를 알고 싶다면 그가 아랫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라. 이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여러분을 진정으로 존중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사람을 존중합니다. 이와 반대로 늘 타인을 깎아내리고 자신이 우월하다는 걸 증명하려 하는 사람은 결국 여러분도 깎아내릴 것입니다. 함부로 말하고 자신보다 힘없는 사람에게 무례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은 언젠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행동할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친절한 척하지만 자신보다 약한 사람에게 무례한 사람이 있나요? 그렇다면 조심하세요. 그 태도는 결국 여러분에게도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모든 사람에게 존중을 잃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진짜 좋은 인연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사람과 함께하면 여러분의 삶도 더 평온하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람을 꿰뚫어 보는 7가지 심리 법칙을 이야기해 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분이 가장 공감되었나요? 그리고 여러분의 주변에는 이 기준에 맞는 사람이 있나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또한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더 많은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도 좋은 사람을 알아보고 소중한 인연을 지켜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혜의 숲이었습니다.